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상지혈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건 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그 다음에 중성지방이 높거나, 또 나쁜 콜레스테롤 기준으로 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고지혈증 이렇게 얘기하면 세 개 중에 어떤 게 이상이 있는지 사실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상지혈증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이 지단백들의 그 이제 패턴이 변하거나 또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상지혈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편의상 그냥 고지혈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라고 뭐 얘기해도 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없죠. 증상은 없는데 아주 높은 사람들은 이제 이 피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이제 마치 여드름처럼 이렇게 나온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아주 심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상을 가지고 고지혈증을 발견하는 것은 사실 특히 이제 서구화가 우리나라 많이 되기도 했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증상만 가지고 고지혈증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진단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한 20세 이상이면 한 번씩 공복 때 측정하기를 권하기도 하는데 식사 후에 측정해도 되기는 하지만은 식사 후에 이상이 있는 경우는 또 다시 공복 때 재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공복 검사를 하는 게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혈관 질환 또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는 분들은 뭐 언제라도 좀 그 전에라도 해보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환들이 진단된 분들은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게 좋죠. 특히 이제 우리가 당뇨가 있다, 혈관 질환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냥 그 질환만 치료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심혈관 질환, 이염도 관리를 위해서 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흡연이나 그 다음에 식생활이나 운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관리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얼마나 되고 내가 동반 질환이 얼마나 있고 또 우리 집안에 그런 질환 직계가족 중에 질환 내력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성인에서는 공복 시에 이렇게 혈액 검사를 해보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생활이 이제 굉장히 서구화가 많이 돼가지고 이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옛날에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높은 분들이 많지 않았고 특히 젊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많지 않았고 또 약도 약한 약을 써도 잘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젊은 분들이 비만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뭐 190 이상이라든가 200 이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지방간이 있으면서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환자분들, 당뇨병이 있으면서 이 이상지혈증 패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 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유병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 약을 먹으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약을 안 먹고 어떻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생활과 운동으로 다 조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생활요법에 비해서 그렇게 잘 떨어지지 않아요. 잘 떨어지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약물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80년대 이후에 이제 이 고지혈증 약에 스타틴이라는 약이 나왔거든요. 스타틴이라는 약에 의해서 인간의 그 수명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20 내지 40%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 인간의 건강과 수명에 기여한 바가 크거든요. 또 약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널리 입증된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서 생활요법도 기본적으로 하되 약물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게 단순히 약물 치료를 저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무조건 권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인류한테 다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그 이로운 효과라는 게 검증이 됐고, 이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사망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검증이 돼 있거든요. 근데 검증이 안 된 자꾸 이 민간요법이나 이런 걸 한다거나 또 생활요법에 의해서 내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에 한계가 있는데 자꾸 그런 걸 고집하는 분들이 있으면 조금 이제 안타깝죠. 예. 그러니까 예방은 이제 체중, 그러니까 과체중, 그러니까 체지방에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체지방에 비례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좀 과체중을 줄여주는 거. 그 다음에 생활요법에서 우리가 이제 소위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동물성 지방, 이렇게 지방 많은 부위, 예를 들어, 그다음에 곱창이라든가 또 우유도 지방이 많은 우유가 있어요. 4%, 5% 이상 돼야 이렇게 맛이 좀 더하고 좋고 하니까. 되게 이제 2% 저지방 우유를 먹으면 우유가 맛이 좀 별로 없고 이렇게 밍밍한 것 같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유가 보통 한 4, 5% 이상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하고 소위 건강식이라고 하는 신선한 야채, 신선한 채소, 또 뭐 간식도 과일, 잣이나 이렇게 이제 식물성 그 소위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잣류나 뭐 호두나 이런 것들이 좋죠. 대신에 이제 뭐 술도 이제 2-3잔 이내, 그 다음에 가능하면 뭐 레드와인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데 운동을 해서 이제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그 신체의 피트니스를 그냥 좋게 하는 그것을 목표로 삼으셔야지,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면 당도 다 조절되고 고지혈증이 조절되지 않을까. 운동에서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식생활, 그 다음에 적절한 음주 문화,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의 감소, 등푸른 생선의 섭취 증가,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이런 것들을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 하시되, 마지막으로 딱 하나의 더 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금연입니다. 반드시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동반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금연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